네, 오늘 블록체인 나우 2부는요, 지난 시간에 전화 연결로 대화를 나눴었죠. 샌드뱅크의 백종훈 이사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화 연결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궁금했던 부분들 자세히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사님, 이 샌드뱅크를 만든 배경 짧게 저번에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샌드뱅크는 2019년 8월에 네. 법인 설립을 해서 네. 지금 약 2년 정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네. 올해 4월에 그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해서 네. 이제 리테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샌드뱅크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이제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를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이제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는 원래 굉장히 크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국내에도 그런 그 불길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샌드뱅크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더 이상 투기의 수단만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해서 네.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은 현재 좀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뭐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편입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2018년에 처음 국내 그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입사를 해서 이 아, 블록체인 네. 업계 입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뭐 그때부터 조금씩 스타일은 변해왔지만 네. 이제 저는 단타는 좀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네. 또 이게 샌드뱅크가 기존 은행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설명 주시기는 하셨지만 기왕에 스튜디오에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은행은 가상화폐를 일단 다루지 못하죠. 네. 이제 국내의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원하는 고객들은 많이 있어도 합법적으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 상품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고객들한테 지금 담보되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 같은 것이 있겠죠. 네. 저희 샌드뱅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면서 높은 이자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은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기존 은행권과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 그렇다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좀 예치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스테이킹하는 거래소도 있고요. 그런 거래소와의 차별점은 저희가 어디에 중점을 두면 될까요? 거래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비즈니스가 네. 거래를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게 만드는 쪽으로 영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거래소 인력의 대부분이 그쪽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고객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네. 고객의 자산을 그냥 샌드뱅크에 넣어놓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그런 편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의 포커스는 오로지 그곳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고객이 살짝 신경 끄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불어나는 네. 그런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와는 안정성 면에서 좀 질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상품은 좀 이제 그 재단에서 물량을 받아와서 네. 그 물량을 가지고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일단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상품을 제공을 하면서 메이저 코인은 재단에서 그런 거 지급받을 수가 없죠. 네. 저희 자체적인 운용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운용 수익을 발생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샌드뱅크 서비스나 좀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샌드뱅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들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사한 플랫폼이 국내에도 있나요? 네, 국내에도 저희 경쟁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샌드박스가 1등인가요? 샌드뱅크요. 샌드뱅크요. 네. 샌드뱅크가 물론 예치 금액 면에서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어요. 네. 경쟁사들이 더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원래 그 다른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안에서 사업을 했지만 좀 네. 다른 영역에서 이미 성공한 회사들이 네네. 이 서비스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시작에 늦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유일하게 국내에서 좀 그런 메이저 벤처 캐피탈로부터 시드 펀딩이랑 오. 프리 A 시리즈 펀딩을 유치한 아, 그런 회사일 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이사님이 꼽으실 수 있는 샌드뱅크만의 강점일까요? 아니면 또 혹시 더 자랑하고 싶은 샌드뱅크만의 강점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저희가 가진 강점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네. 저희 창업 멤버들의 어떤 출신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희가 아직 팀 규모는 팀 규모도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9명이 됐는데 아. 저희 초기 창업 멤버들이 일단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오랫동안 그 파생상품 관련된 설계나 네.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을 해온 분들이고 네. 또 저도 4대 거래소, 메이저 거래소에서 이렇게 사업 개발과 법인 영업을 위주로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네. 그다음에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까지 같이 전문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네. 그런 팀의 역량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좀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거래소 예치 서비스 말고도. 근데 이런 샌드뱅크를 설립하게 된 좀 이사님만의 확고한 어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념이 또 있을까요? 처음에는 샌드뱅크도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될 뻔했어요. 이건 아, 아주 그래요? 초기 사업 모델 개발 네.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이 가상화폐가 잘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본 결과 네. 역시 지금 현재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무기력감이 상당합니다. 네. 저축을 해서는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집도 네. 못 사요. 네, 서울의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네. 네, 사실 맞습니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젊은 밀레니얼 MZ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안전하게 운용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자산 관리 솔루션은 없는 것 같다. 네. 거기에 기인을 했어요. 그럼 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좀 일을 두고 계신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이제 가상화폐가 지금도 어떤 분들에게는 투기판이라는 오명이 상당히 좀 그쵸. 깊게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가장 1번 미션은 그런 가상화폐는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오. 빨리 전환하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를 좀 조성하는데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래에 네. 향후에 네. 어떻게 우리가 저축을 해야 하냐, 의식주를 네. 어떻게 네. 해결을 해야 하냐, 그 중에 네. 이제 주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M4 세대라고 우리 네. 많이 불리죠. 포기를 하다 이제 더 이상 셀 수 없이 그쵸. 포기를 해서 네. N4 세대가 됐는데 이런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순환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샌드뱅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샌드뱅크 모바일 앱에 샌드스쿨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네. 오. 이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네. 네. 이제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된 어떤 어려운 용어라든지 네. 아.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인데 아. 어디에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샌드스쿨이라는 기능 안에 담아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퀴즈를 풀어가지고 복습도 할 수 있고 네. 네. 또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네. 퀴즈를 다 풀고 나면은 저희 샌드뱅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원금도 보상으로 우와. 지급이 돼요. 그러면 그게 약간 좋다. 리워드 토큰 같은 개념으로 주는 건가요? 뭐 리워드 토큰은 뭐 그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를 주는 경우를 많이 지칭을 하는데 네. 네. 저희는 USDT를 지급을 해요. 진짜요? 네, 현재 10USDT를 보상으로 지급을 하고 와. 있습니다. 네, 사실 거래소들이 좀 다양한 이슈로 논란이 되면서 좀 국내 투자자분들께 좀 안 좋은 인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국내 코땡 거래소가 이 유튜브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호의적이고 좀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쌓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샌드뱅크의 그 코인스쿨도 약간 그런 좀 영상 위주로 좀 제작 컨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느낌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네. 되게 좋은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스낵컬처라고 해서 네. 짧은 그런 틱톡이 또 유명하죠. 그렇죠. 네. 짧은 3분 내외에. 맞아요. 네. 그런 영상을 보고 빨리빨리 소비하는 MZ세대의 네. 습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샌드스쿨도 그런 부분을 이용할 계획은 있어요. 네. 네. 지금 직접 현재는 출연해 주시나요, 이사님께서? 솔직히 말하세요, 네. 연주 씨. 지금 본인이 출연하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 저희 방송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 불러주세요. 네, 뭐 네. 당연히 네. 모시고 싶은 너무 영광일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기획을 완료하게 되면 말씀드릴 테니 꼭 출연해 주십시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헛소리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익률이 또 낮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적금 이런 걸로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원금 보장이 되나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샌드뱅크 예치하실 때도 그 가상화폐를 넣어놓으시면은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을 똑같이 할 거예요. 네.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상화폐 가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가격이 우상향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면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네. 두 번째 저희가 마련한 방편은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조금 우려되시는 분들은 네. 스테이블 코인 USDT를 가지고 네. 예금 상품에 드시면 좋아요. 예치 네. 상품에. 그러면은 이제 USDT는 결국 원달러 환율로 아주 작은 규모로밖에 변동을 하지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원금 손실의 걱정은 조금 줄어들죠. 네. 대신에 USDT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발생시키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5.5% 연이율 기준으로 발생시키고 있고 네. USDT는 10%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적립식 그런 적금 투자를 하시면은 네. 굉장히 단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번 전화 연결 때도 좀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는 이 샌드뱅크에서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테더 이 세 가지 코인만 현재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하지만 향후에 더 늘려 나갈 계획이시라고. 맞습니다. 네. 메이저 코인들이 아무래도 유동성도 가장 크고 저희가 운용할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세 종류의 코인 말고도 지금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하나하나 상품으로 올릴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네. 조만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샌드뱅크에서 계속 이렇게 안전한 커스터디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전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상자산 시장은 그 투자자 보호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 은행을 이용할 때 우리가 느끼는 안정성이라고 하면 안정감이라고 하면은 내 자산이 누구에게도 탈취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결국 풀어내야 하는 단기적인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자산이 이곳에 맡겨졌을 때 해킹당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이 경영진이 갑자기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도주하거나 네. 그런 우려는 없는지 네. 그렇죠. 뭐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 갑자기 서비스가 문을 닫지는 않을지 네. 이런 걱정들을 되게 클리어하게 해소시켜 드리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제가 저번에 통화할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중 지갑 시스템인 멀티시그라는 기능이 있다고요. 이 멀티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희 샌드뱅크는 외부 지갑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고객이 저희 샌드뱅크에 비트코인 입금을 하셔도 네. 저희가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서 보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헤네시스라는 국내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네. 가장 크고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고객 자산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객이 저희 샌드뱅크에 지갑을 만드실 때 네. 프라이빗 키라는 게 발행이 됩니다. 네. 네. 그 프라이빗 키라는 게 결국 내가 이 자산의 소유자라는 증명하는 어떤 그렇죠. 증표죠. 네. 근데 이 프라이빗 키를 둘이 나눠 갖는 구조예요. 음. 그래서 헤네시스와 저희가 고객 프라이빗 키를 나눠 가짐으로써 네. 어느 한쪽이 해킹을 당하거나 좀 문제에 봉착을 해도
고객 자산이 해킹당하지 않는, 출금되지 않는 그런 그럼 구조입니다. 이게 열쇠가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만 그 지갑을 열 수 있다 이 뜻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샌드뱅크 이 서비스가 뭐 100% 안전하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100%라는 수치는 굉장히 좀 위험 되게, 부담이 큰 수치죠. 네,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네. 겁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100%까지 당연히 올리는 게 목표고 네. 네. 굳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네. 정말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감히 자신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네. 실제로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대응에 나선 방법을 보면은 네. 네. 그동안 모금했던 투자자 안전 보호 펀드를 이용해서 해킹당한 자금을 고객들한테 모두 돌려줌으로써 네.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브랜드 네임을 제고시키는데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연말에 그런 투자자 보호 기금 같은 것들을 네. 조성하고 이런 다양한 방편들을 네. 계속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ISMS도 뭐 취득하실 예정이라고 그때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라이센스가 발행이 곧 될 거예요. 네. 아마 거래소들 위주로 발행이 되겠죠. 네.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만 이 업계에서 지금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 같은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들도 어떤 그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연말을 목표로 지금 ISMS 인증 절차에 돌입을 해어 있고 네. 그게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고객들이 좀 더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샌드뱅크는 이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위탁받는 서비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업계 안에서 이 디파이 모델이 아닌 중앙화 모델이죠. 시파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은 결국 탈중앙화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네.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디파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라던가 상품의 종류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참여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죠. 네. 네. 그 부분이 잘만 이제 녹아 나오면 되게 좋은데 네. 문제는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전이고 모험이거든요. 네. 어떤 모험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가 없으면은 함부로 그런 리스크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DAO라고 하거든요. 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네. 약자인데 네. 그런 탈중앙화된 구조를 저희 샌드뱅크도 초기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볼까 만들어볼까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역시 지금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은 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가상화폐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죠. 이거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에 네. 뭔가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 구조, 그런 복잡한 어떤 서비스 구조까지 고객한테 납득시키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듯이 기존에 네. 일단 고객이 진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면서도 되게 안전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 가장 단기에 달성할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중앙화 모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이 샌드뱅크는 현재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9월 달에 오는 특근법 시행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데요. 네. 샌드뱅크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샌드뱅크가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라는 카테고리의 범주에 이제 저희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특근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따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커스터디 사업자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의 중개에 참여하는 사업자 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법적 해석이 모호하지만 결국에는 시행령 등을 통해서 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사업자도 가상자산 사업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라도.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어떤 바스프 라이센스
발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네. 이제는 저희도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 네. 그래서 ISMS 인증이 첫 번째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자 요건들을 갖춰 나가는 게 저희의 그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아까 그 샌드스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원고를 보니까 원고 순서가 샌드스쿨 순서예요. 네, 그래서 샌드스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샌드스쿨은 이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고요. 네. 샌드뱅크 모바일 앱을 이제 처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시면 바로 샌드스쿨 시작하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거,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어떤 그런 되게 간단한 지식들, 그리고 샌드뱅크 이용법에 관한 부분들도 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네. 저기 그 레벨이 뭐 고수도 있네요. 이제 처음에는 초보로 시작을 하는데 네. 저 퀴즈를 3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어. 중수에서 고수까지 거듭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이게 퀴즈 분야에 들어가니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재테크, 또 샌드뱅크 사용법까지 이 세 가지 분야의 퀴즈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쉽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때 네. 가상화폐 재테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테크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은주 씨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파생 상품은 땡땡을 활용해 본래 가지고 있는 현물 수량보다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땡땡은 무엇일까요? 지금 은주 씨 눈빛 보내고 있거든요, 이사님한테. 네. 네. 레버리지죠. 최근에 이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 투자자분들이 네. 많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군요. 네, 한 번 네. 더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2020년 가상자산 시장에 가장 크게 대두된 것으로 중앙화된 기관의 개입 없이 투자자 개인 간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념을 칭하는 것. 이건 저도 아는데요. 네, 이거는 뭐 네, 정답이 있어요. 뒷바이죠. 네. 와이파이도 있네요, 답중에. 내 마음을 은주 씨에게 와이파이. 네. 네. 네, 다음 중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또는 회사가 아닌 것은 이거 좀 어렵겠네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비트죠. 혼자 거래소니까. 거래소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쭉 풀어 나가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좀 어때요? 이게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네, 반응은 되게 뜨거운 편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네. 아니면은 다른 지면을 통해 가지고 샌드스쿨 기능에 대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 광고를 보시고 그래? 그러면은 나도 퀴즈를 풀면은 투자 지원금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되게 많은 고객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네. 그래서 모바일 앱 회원 가입 수도 최근에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하신다고요? 투자 지원금은 현재 10USDT가 10불이네요. 네. 네. 10불. 네, 10불 좋습니다. 12,000원 상당이죠. 12,000원 상당 많이 네, 써. 환율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투자 쪽 섹터 가서 살펴보면요. 이 다양한 투자 상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뭐 연 10.47%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내다보면은 뭐 연 3.5%도 있고 최근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상품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그 10.47%짜리 상품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죠. 네. 이제 이거는 가장 맨 처음 서비스에 가입하신 네. 그 생애 첫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그런 아, 프로모션 정말요? 상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첫 가입 후 30일 동안은 네. 저렇게 높은 이자를 30일 받으시면서 동안만요? 네, 맞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죠? 30일 이후에는 이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정말요? 엄청 단기 그 약간 펀드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아까 코인은 단타 안 하신다고 하시고. 네, 일단은 저희 샌드뱅크 앱에 좀 들어오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로 네.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비마트나 마켓컬리에서 이제 첫 구매일 때 네. 막 이렇게 4,000원에 네, 뭐 할인 쿠폰 주고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 질문지에는 없지만 너무 궁금한 게 샌드뱅크는 돈을 어떻게 버세요? 수익 구조가 모델이 궁금하거든요. 샌드뱅크는 이제 네. 세 가지 방법으로 고객 자산을 운용을 해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 트레이딩 회사들의 대출을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저희 내부의 퀀트 팀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이 팀에서 자체 암호화폐 알고리즘 투자 그 방법을 만듭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자산 운용을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해외와 국내에 존재하는 가상자산 그런 커스터디 솔루션들이 있어요. 네. 이런 곳들과 단기 유동성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또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대출자나 아니면은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 저희가 현재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익보다 약간은 높겠죠. 네. 그러므로 저희가 은행과 비슷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한테 직접적인 수수료는 받지 않는 건가요? 고객은 샌드뱅크 입금하실 때나 아니면 투자 상품에 그 신청을 하실 때는 전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네. 단지 그 출금을 하실 때 출금 수수료가 약간 발생을 합니다. 약간이 어느 정도죠? USDT 기준으로는 3USDT고요. 3USDT 네, 3,600원 정도.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샌드스쿨 기능을 추가하면서 네. 10USDT를 보상으로 저희가 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10USDT만 보상으로 받고 바로 나가시는 어뷰징 하시는 분들이 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은 USDT 출금 그 수수료 그보다 약간 높여놓은 상태예요. 아. 네. 아, 이제 그렇군요. 기존 거래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샌드뱅크 이제 이사님으로 오셔서 저희가 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업계 종사자로서 또 굉장히 업계 다양한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저희가 특근법 이야기했는데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세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과세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를 한다라는 원칙을 국세청이 내세우고 있고 네. 그것이 뭐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네. 무엇이 되고 안 된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토대 안에서 투자자들과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합니다. 네. 말하자면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 제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함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허들이 존재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국내에서는 반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 체계가 지금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자들이 저희 같은 예치 서비스도 그렇고 거래소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네. 네. 결국 그 고통은 고객한테 이전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불만인 게 네, 예를 들어 그쵸. 투자자들도 나는 지금 어떤 단기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뭐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어떤 내가 현재 은행에 가입해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 같은 그런 안정성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법적인 제도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네. 과세가 같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특근법부터 과세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이 정부의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샌드뱅크의 또 이사님으로서 또 업계 종사자로서 이 사실 코인판이 좀 투기판이다 좀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좀 투자자분들이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전략은 네. 달러 커스트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이제 분할 매수 방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 네.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DCA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 네. 표현이 네. 있어요. 네. 뭐냐면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내가 어떤 미리 만들어 놓은 플랜에 따라서 매수를 네. 하는 방식이에요. 네. 오. 저는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내가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네. 어떤 지금 내가 은행이나 아니면은 다른 기존 금융권에서 상품에 가입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수익률 네. 그리고 내 부가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조금 가상화폐를 장기 투자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장점을. 네.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은 우상향하지만 역시 그거보다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트레이딩보다는 저희 샌드뱅크 같은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에
장기적으로 묶어 놓으시면서 네.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 네. 그래서 코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복리가 복리를 낳고 네. 그게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어떤 스노우볼 에펙트죠. 네. 네. 눈덩이가 더 빨리 굴러가는 효과를 네. 빨리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샌드뱅크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샌드뱅크는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에 놓여 있어요. 네. 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이 바스프 라이센스를 어디까지 과연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게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도 반드시 그런 같은 수순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샌드뱅크는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네. 국내에서 점차 이렇게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업체들과 같이 이 법적인 그 준수 사항을 다 준수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고객들에게 안전한 가상자산 네. 그 예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네. 발돋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샌드뱅크 또 나아가서 또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와 주신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마무리 하기 전에 투자 고지 한번 해야겠죠.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3부는 이경욱 글로벌A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생태계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는 잠깐의 쉬는 시간 갖고 3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